나눗셈 등을 차례대로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i를 이제 뭐처럼 생각을 하라? 문자처럼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죠? 즉 결국 실수 부분은 어디끼리? 실수끼리. 그 다음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정리한다면 훨씬 더 우리가 결국 무슨 형태로 정리할 수 있겠다? 복소수 형태로 정리할 수 있겠다 이겁니다. 알겠죠? 예. 이 형태로 보면 뭐 괜히 복잡하니까 이제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제 1번 문제를 보면은 이제 실수끼리 정리하면 1이고 허수끼리 정리하면 플러스 2i의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 2번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1 플러스 5i의 형태로 갈 겁니다. 그죠? 결국 우리가 이 두 가지 형태에서 알 수 있듯이 전부 다 뭐와 뭐의 형태로 만들겠다? 실수 부분과 그렇죠. 허수 부분의 단위로 허수 부분의 단위로 우리가 형태를 바꿔준다면 이게 결국 사칙 연산에서도 그대로 활용이 되겠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럼 요걸 이제 가지고 쭉 가보자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곱셈과 나눗셈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 했던 거 무슨 법칙? 첫 번째 분배 법칙을 활용한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우리의 복소수의 정의 또한 생각을 해주겠다 요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예시가 나와 있는데 쭉 뭐 전개해서 결국 무슨 부분끼리 정리해주고 실수 부분끼리 정리해주고 허수 부분끼리 정리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나눗셈은 뭐냐? 나눗셈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등장을 해요. 여기서 이제 켤레 복소수를 통해서 걔를 분모 분자에 각 뭐 해주자? 곱해하면 분모가 뭐가 되더라? 실수가 되더라. 이걸 이제 뭐라 한다? 무슨 화? 즉 실수화 시켜준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맞나요? 이런 형태로 실수화를 시켜준 다음에 이제 핵심은 뭐냐면 결국 실수 부분끼리 정리해주고 무슨 부분끼리? 허수 부분끼리 계속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정리 싸움이 되겠다. 맞나요? 네. 그럼 이제 조금 더 문풀로 한번 가보자 이거예요. 이제 그렇죠. i가 일단 분모에 뭐다? 실수화. 용어 정리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태를 가봅시다. 네, 너무 쉽죠? 3번만 해볼까요? 어떻게 되죠? 5 플러스 4가 되겠죠. 넘어갑니다. 왜냐면 이제 먼 꼴이니까, 혈례 꼴이니까. 이것도 이제 분모 분자에 동일하게 뭘 곱해주자? 여기도 이 아이를 곱해준다면 이제 결국 키워드는 뭐인 거예요? 분모의 뭐와? 실수화라는 거예요. 맞죠? 네, 요거는 저희가 너무 많이 했던 거니까 요 정도까지는 정리할게요. 네, 너무 쉽잖아요. 네, 어렵지 않으니까. 그럼 이제 켤레 복소수의 합과 곱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여기서 정리를 해놓고 갑니다. 합과 곱은 항상 뭐다? 실수다. 근데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Z랑 Z 바를 더했으면은 무슨 부분이 날아가 버려요? 허수 부분이 날아가 버리죠. 무슨 부분만 살아있죠? 실수 부분만 살아있겠고 우리 켤레를 곱하면 A 플러스 BI랑 A 마이너스 B 곱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꼴이에요. 이것도 무슨 수가 돼요? 실수가 되는 거죠. 맞나요? 네. 그 다음에 뭐 이제 순호수가 아닐 수도 있다.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더 이게 이제 뭐 항상 실수겠죠? 뭐 A는요? 항상 실수겠죠. 근데 얘는 방금 본 것처럼 뭐 몇에서 예를 들어서 얘가 예를 들어서 3i예요. 맞나요? 그럼 얘는 뭐면? 마이너스 3i면 빼면 뭐 어떻게 돼요? 6i니까 실수입니까? 아니죠. 네, 이런 형태들 기억할 수 있겠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응용하자입니다. 이제 이거 외울 필요 전혀 없어요. 네, 외우지 마십시오. 근데 이건 그냥 정리해 놓은 거고, 우리가 이제 문풀 들어가면서 그냥 얘네는 이끌어내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거가 있겠다. 당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Z바가 A-BI고, 마이너스 Z는 요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뭐 마이너스 BI 날라가고 A가 마이너스 A니까 A가 몇이란 소리예요? 뭐 0이란 소리겠죠, 당연한. 맞나요? 네, 그래서 항상 이제 근데 형태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찰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덧셈에 대한 연산 법칙에서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까? 하나요? 맞죠. 모두 성립하죠. 결합 법칙도 당연히 성립을 합니다. 맞죠? 그러나 곱에 대해서도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하고 무슨 법칙까지 성립하더라? 분배 법칙까지, 분배 법칙까지 얘가 성립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실수에서 전부 다 뭐가 성립했어요? 교환 법칙과 그렇죠. 교환 법칙이 성립했고 결합 법칙이 성립을 했어요. 그 다음 뭐도 성립했죠? 곱셈에 대해서는 맞아요. 곱셈에 대해서는 분배 법칙도 성립을 했습니다. 실수에서도 성립했던 것처럼 이제 어디에서도 성립하더라 얘네가? 뭔 소수? 복소수에서도 성립하더라. 근데 유라 이제 공부 계속 해나가면서 이런 내용들이 자꾸 나오죠. 뭐 배우면 이거 성립하냐, 뭐 배우면 성립하냐 자꾸 나와요. 이 이유가 뭐냐면 봐봐 이걸 언제부터 했냐면 너가 정수 배웠어요. 그 다음에 유리수 배울 때 이거 한번 했어. 이거 성립하는지. 그러니까 유리수 다음에 뭐 배울 때? 무리수 배울 때 이거 하고 이제 뭐 배울 때 하는 거야? 복소수 배울 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수의 체계가 커지거나 바꿔지면서 이 연산 법칙이 성립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예를 들면 저기 맨 뒤에서 어디에서 그래요? 행렬이라는 파트에서는 이 법칙이 전부 다 성립을 뭐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교환 법칙이 성립을 안 합니다. 행렬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걸 증명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우와, 네, 당연한 거겠죠. 그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 켈레복소수의 성질 간단히 눈으로만 보고 가면 돼요. 근데 특히 이제 덧셈에 대해서는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당연히 이제 간단하게 증명을 해봐야겠지만 덧셈에 대해서는 뺄셈에 대해서는 곱셈에 대해서 나눗셈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가 유지가 되더라? 켤레가 유지가 되더라. 켤레는 유지된다라고 일단은 약간 조금 암기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암기하시는데 당연히 이제 증명을 해놓고 암기를 해야겠죠. 맞나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저희 개념센에 지금 정리되어 있는 쭉 이런 부분들은 증명을 간단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 켤레를 당연히 두 번 치면 뭐 되겠어요? 갔다가 오니까 다시 자기 자신이 되겠죠. 이건 5번 당연한 거고 1번부터 4번은 이따가 쌤이랑 증명하고 그 다음 싹 다 뭐 하겠다? 암기하겠다. 당연히 증명하고 네, 암기해주는 거는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구하래요. 한번 볼까요? 네, n은 뭐예요? 4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고 뒤에 거는 더하니까 4인가요? 그렇죠. 넘어갑니다. 뭐 너무 쉽죠. 넘어갈게요. 쉬운 거 그만하고 뒤에 좀 어려운 거 합시다. 이런 것들 넘어가고요. 네, 약간 이거 이제 쌤이 이야기했습니다. 일단은 무조건 Z라는 거를 유라 무슨 형태로 정리를 하자?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정리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실수 부분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이렇게 하나 해주고 그 다음 뒤에 거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i 이렇게 되지. 맞나? 그러면 이제 z가 실수래요. 그럼 1번 문제는 a가 몇인 거예요? 0인 거고. 맞나요? 허수래요. 순허수래. a가 몇인 거고. 그럼 조금 더 응용해서 z제곱이 실수래요. 이제 쌤이 좀 추가 문제 만들어 보면은 z제곱이 실수래.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z가 뭐거나 첫 번째는 그럼 얘가 애초에 실수였거나 그럼 뒤에 게 몇이거나 0이거나 그럼 z가 뭐였거나 순 허수였거나 그럼 앞에 게 0이거나 그죠?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더 z제곱이 만약에 유라 음수였대. 그럼 무조건 z는 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 허수일 수밖에 없는 거야. 괜찮니? 이렇게 포인트 잡고 가. 이 계산은 밀면 되잖아요. 그지? 넘어가겠습니다. 그죠? 네, 방금 했던 이야기예요. 방금 했던 이야기입니까? 네, 포인트만 잡고 갈게. z제곱이 실수가 된대. 어째야 된다고요? 상황 두 가지. 뭐거나 z가 실수, 애초에 실수였으면 실수 제곱하면 뭐니까?
실수니까 그 다음 Z가 뭐거나? 그죠. 순, 허수였으면 이게 무조건 만족을 하겠다. 넘어갑니다. 두 복소수가 서로 같은 조건. 네, 화이팅 하시고요. 화이팅 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 이것도 이제 결국 우리가 곱셈 공식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곱셈 공식을 여전히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는가. 이제 잘 정리해 봅시다. 왼쪽으로 몰아볼까요? 이제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이 실수 부분이고 뒤쪽은요 4xy 플러스 4i가 0이니까 무조건 반드시 필연적으로 a가 몇이고 0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x 플러스 y는 몇이고요? 3이고 맞나요? 그 다음 xy는 몇인 거야?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3인가요? 그죠? 그럼 얘가 플러스 1이 되겠네. 그래서 그럼 이거 두 개 알고 있으면 이거 구할 수 있다 없다? 이따 넘어갈게요. 아 너무 쉽습니다. 네, 너무 쉬워요. 똑같은 문제예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준 거죠. 네, A는 이제 우리가 Z를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뭐라고 한다면 BI라고 한다면 첫 번째 이제 2A가 몇이라고 준 거고 6이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A는 3이겠고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니까 B는 뭐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건가요? 그죠? 네, 괜찮나요? 그죠? 근데 이제 A가 생각을 해보면 2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으니까 A일 수도 있고 이런 형태일 수도 있겠다. 항상 그러니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 2번 안 해도 되겠죠? 네, 넘어갑니다. 쫙쫙 가요, 쫙. 네. 이것도 이제 A가 성립한다는 거는 무슨 부분이 0이란 소리예요.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무슨 부분이? 허수 부분이? 그쵸, 허수 부분이 이제 부분이 무조건 이제 0이라는 거죠. 해석만 하고 넘어갈게요. 문제 보자마자. 이게 약간 이런 연습을 해야 돼. 이게 0이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0이구나? A가 0이구나. 맞나요? 2A가 0이니까 A가 0이구나. 그죠? 넘어갑니다. A가 0이래요.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뭐니까? 0이라는 소리죠. 맞나요? 그럼 Z는 예를 들어 태어날 때 0 더하기 0i라는 소리예요. 몇이라는 소리예요? 태어날 때부터 태초 0이었다는 소리예요. 괜찮나요? 넘어갑니다. 쫙쫙 가요. 이제 성질을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공통인수 있으면 뭐 하기로 했습니까? 묶어주기로 했죠. 알파 켤레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 뒤에 베타 켤레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 한 번 더 묶어주죠. 알파 플러스 베타로 묶으면요. 알파 켤레 더하기 베타 켤레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가 돼요? 3 플러스 i죠. 근데 이제 쌤이 아까 잠깐 응용하자면 어차피 이거 한 번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3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성질을 응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나? 얘는 간단하게 그냥 10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겠죠.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쭉 갑니다.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살짝 바로 두 개를 뭐 해준다면 이제 이 형태가 나와 있잖아요. 두 개를 뭐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곱하면은 뭐 너무 형태가 복잡해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쌤 같은 경우는 이제 알파를 뭐 A 플러스 BI로 둔다면 첫 번째 힌트 뭐 준 거예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이다 라고 준 거고 여기서 뭐 준 거예요? 이제 CD라고 잡는다면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1이라고 이렇게 준 거예요. 맞나요? 네, 근데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게 뭐냐면 A 플러스 C가 뭐고? 1이다. 맞나요?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D가 몇이다? 마일이라고 준 건가요? 맞나요? 맞죠? 맞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좀 형태를 바로 바꿔줘야 돼. 이제 연립할 건데 이제 여기서 형태를 이제 C를 뭐로 바꿀 수 있어요? C는 1-A라고 바꿀 수 있죠. D는요? B 플러스 1이라고 바꿀 수 있죠.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나?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고 맞나요? B제곱 플러스 1이 이게 1이 돼요. 맞나요? 근데 A제곱 더하기 B제곱 몇이에요 지금? 1이죠. 맞네요. 그러니까 정리만 쫙 해주면은 이제 너가 두 개 더하면 1이냐? 그 오른쪽으로 사라지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묶어주면은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B는 뭐가 돼요? 1하고 마일 사라지니까 1하고 1이죠. 1하고 1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럼 A 마이너스 B가 뭐가 되죠? 뭐요? A 마이너스 B가 가볍게 그냥 1이 됩니다. 맞나요? 그럼 A 마이너스 B 알고 있고요. 지금 A제곱 더하기 B제곱 알고 있어요. 맞나요? 네, 그러니까 A, B도 알아야 몰라요?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만 밀어주면 되겠어요? 계산축 밀어주면 되겠죠. 맞나요? 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제 공수
공수 과정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중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당연히 어떤 기본적인 곱셈 공식이라든지 또는 연립방정식, 기본적인 연립,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쭉 속도감 있게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화이팅. 아, 잠깐만요. 근데 이거 좀 더 쉽게 푸는 방법 있다. 맞죠? 약간 이걸로 해볼게요. 저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미안합니다. 네, 방금 저런 방법도 있고요. 예, 이런 방법도 있죠. 예, 이런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알파 켤레가, 선생님 너무 빨리 풀었다. 알파 켤레가 뭐예요? 알파분의 3이죠. 베타 켤레는 뭐예요? 베타분의 3이잖아요. 맞나요? 근데 이제 방금 아까 앞에 증명한 것처럼 알파 켤레 더하기 베타 켤레는 어차피 알파 플러스 베타의 뭐니까? 켤레랑 동일하니까 이제 A 2개 더해주면은 3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거 그대로 넣어주면은 맞습니까? 결국 우리한테 주어진 식이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3 네,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 몇이라고 준 거예요? 3이라고 준 거죠. 맞나요? 그럼 얘가 몇이에요? 1이 되잖아요. 맞나? 주어진 답이 몇이 되나? 1이 가볍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응용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아까 그 풀었던 방법이 아예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쌤이 딱 보고 왜 떠올렸냐면 A를 구하라고 하니까 A를 이제 뭐 해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역수로 바꿔주면 좋겠다 이제 생각을 한 건데 이제 아까 그 문제에서도 여기서도 이제 알파 켤레를 뭐로 바꿔준다면? 알파분의 1, 그 다음 베타 켤레를 베타분의 1이라고 바꿔준다면은 조금 더 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근데 이런 풀이도 가끔 쓸 때가 있으니까 일단 풀이를 2개 다 갖고 가면 좋겠다.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너무 빨리 풀었네. 다음 또 넘어가 볼게요. 속도감 있게. 이것도 이제 어떤 형태냐면 이제 얘는 3차 이상의 식이니까 얘를 잘 만들어줘야 됩니다. 맞나요? 근데 이제 그냥 이거를 x를 여기다가 다 때려 넣으면 너무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제 양변에 3 곱하면 어떻게 되죠? 3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루트 2i죠. 여기서 시작을 하자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곱을 하면 i가 있어져 없어져? 없어지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게 이제 6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맞나요? 맞아요? 네,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넘어온 무엇이죠? 3인가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알 수 있는 게 차수를 좀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맞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A가 0인 걸 알고 있으니까 A를 한번 나눠보자고요. 5까지 해갖고 나눌까? 아니, 근데 A만 나눠보자. 6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플러스 2x 우리 다항식에 나눴으면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잖아요. A를 나누자고요. 바로 A로. 6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으로 그냥 빨리 나눠주면 몇 번? x 들어가죠? 빨리 갈게요. 6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x 제곱 플러스 3x 빼주면 뭐 돼요?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x 되고요. 한 번 더 들어가죠? 뭐로 들어가죠? 플러스 마이너스 뭐로 들어가요? 그죠? 마이너스 3분의 1로 탁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2x인가요? 그죠? 그럼 뭐 남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1까지? 네, 그럼 뭐 남죠?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남죠? 맞네요. 그럼 이제 생각해보세요. A를 A로 나눴더니 몫은 N인데 어차피 A가 몇이니까 0이니까 그냥 뭐만 남는 거예요? x 플러스 1만 남는 거죠. 그럼 이제 x 플러스 1 였다가 더하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6 이렇게 되죠. 맞나요? 그 다음에 x분의 2, 그 다음에 x제곱분의 2 그냥 이렇게 됩니까? 맞나요? 예, 그래서 이제 이제 A는 해결이 됐잖아요. 이제 A만 해결해 주면 되겠죠. 맞나요? 이제 A는 해결을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그냥 양변을 뭐로 나눠주면 돼요? x로 나눠줘서 이제 연산하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이거 플러스 1이니까 x로 나눠서 들어가는 게 더 빠르겠다. 맞죠? x로 나눠서 이제 a 만들어내면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던 식에서 a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만들 거냐? 적절한 변형을 해주겠다. 이 정도 생각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네. 잡을 수 있으니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거듭 제곱의 형태를 좀 더 관찰해 볼게요. 네, 거듭 제곱과 음수의 제곱근 형태입니다. 이제 i라는 친구를 보니까 이제 A를 거듭 제곱을 해보니까 뭐가 반복하겠다?
규칙성이 나오겠다는 거예요. 어떤 규칙성이 있는지 보니까 i에다 i 곱하면 마일이죠. 마이에 1에다 i 곱하면 마이너스 i고 마이너스 i 곱하면 1이에요. 다시 1에다 i 곱하면 i가 됩니다. 그러니까 4개씩 주기로 해가지고 뭔복이 되더라? 반복이 되더라. 그러니까 규칙이 있다면 우리는 수학적으로 반드시 유용한 도구가 되겠다. 그러니까 i라는 친구의 거듭 제곱을 우리는 계속해서 관찰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왜냐면 걔가 뭐가 있으니까 규칙이 있으니까 수학적으로 분명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이겁니다. 맞나요? 네, 그러니까 조금 가보자는 거예요. 네, 이런 이제 반복적인 형태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주기가 있겠다. 근데 순환하는 형태가 있는데 이제 4개씩 묶었을 때의 계속 걔가 몇이 되니까 0이 되죠. 4개씩 묶었을 때 자꾸 0이 된다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걔를 조금 더 활용을 하면은 이런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얘 어차피 100 있단 말이야. 약간 이거 근데 잘 세팅을 해줘야 돼. 1이 있고 i부터 시작해서 이게 i부터 시작해서 i의 100제곱값이 4개씩 묶이죠. 그럼 이렇게 다 더하면 무조건 몇인 거야? 0이니까 1 하나 남는 거죠, 1번은. 맞나요? 잘 세줘야 돼. 이거 1번의 항의 개수 몇 개예요? 101개죠. 그죠? 이것도 몇 개씩 묶자고? 4개씩 묶어서 세팅을 하자고. 아, 그죠? 무조건 몇 개씩 묶는다? 4개씩 묶는다. 이제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반드시 암기한다고 나와 있네요. 반드시 암기한다. 이제 암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예, 암기를. 안 해도 되는데. 아, 근데 이거는 당연히, 그러니까 눈으로도 해도 되잖아. 이게 어차피 몇 i예요? 2i잖아. 제곱하면. 근데 아래 게 2니까 i 되겠죠, 당연히. 그죠? 그죠? 암기, 이 정도는 암기 해주면 좋겠고요. 그죠? 네, 한번 해보시고. 네. 이렇게, 간단히 해보면, 이제 얘가 뭐가 되니까? 편리 곱해주면은. 그죠? 1 플러스 i분의 1 플러스 i 하면 분모는 뭐 돼요? 2분의. 위에는 1 플러스 i의 제곱이니까 몇 i? 2i잖아. 그러니까 그냥 i의 2제곱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죠? 네, 괜찮나?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앞에 거 암기하라 했는데 저는 암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끌어낼 수 있겠죠. 맞나요? 이거 1-i 분모 분자 곱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루트 2 1-i죠. 맞나요? 1 플러스 i인가요? 1 플러스 i의 이제 n제곱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분배 법칙에 따라서 이제 2분의 루트 2의 n제곱, 그 다음에 1 플러스 i의 n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얘가 뭐가 돼야 되는데 결론값이? 1이 돼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원칙을 찾아야 돼요. 규칙을 찾아야 돼요. 맞죠? 형태 자체가. 예. 그러니까 n이 이제 몇일 때? 1일 땐 당연히 안 되겠고. 맞지? n이 몇일 때? 2일 때 또는 몇일 때? 4일 때, 6일 때. 왜냐면 얘가 뭔수가 돼야 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실수가 되려면 이게 홀수 제곱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짝수 제곱일 때를 뭔 잘하겠다? 뭔 잘하겠다? 관찰해주겠다. 괜찮아요? 오케이. 쭉 가겠습니다. 네, 이것도 쭉쭉 가주고요. 아니 1번만 이제 1번만 살짝 해주면 얘도 거듭 제곱 따라서 1 플러스 i의 제곱 n제곱이니까 얘가 뭐예요? 2i의 n제곱이잖아. 맞지? 그러면 2의 n제곱, i의 n제곱이 2의 n제곱이 돼야 된대요. 그럼 얘가 몇이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1이 돼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럼 n이 몇이 될 때? 최소값은? n의 몇 제곱이, i의 몇 제곱이 1이에요? 4제곱. 또는 몇 제곱? 8제곱. 몇 제곱? 12제곱. 이런 애들이 원칙이 발생하는 거야? 규칙이 발생을 하겠다. 이거 하면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너무 빠릅니까? 괜찮죠?